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0억 군인이야. 그래서 한 번 더 욕먹었죠. 유희관 선수는 사실 이때부터도 화제였었잖아요. 뭐 운이 좋았죠. 뭐. 저만 이기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진짜로. 처음에 이제 트레이드가 됐으니까 두산 베어스로 딱 갔잖아요. 그때의 두산 베어스의 이미지는 어땠었나요? 느낌이라든지.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자유롭고 되게 제가 현대에 있던 그 틀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현대 때는 원체 그 선배님들이 다 무섭고 막 이랬는데 여기는 되게 자유롭게 그냥 다 같이 약간 노는 분위기, 약간 선후배가 그렇게 세지 않은 느낌으로 있었어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훈련하고 딱 하는데 이제 김경문 감독님을 이제 같이 이제 보니까 이건 아니다. 왜? 그게 있어요. 왜냐면은 현대 때는요 캠프 가면은 이제 뭐 이제 투수를 이제 PFP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막 이제 사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주자 1루에 막 이런 거. 그러면 막 그때는 이제 신인들 장난친다고 신인들한테 겁주려고 약간 막 그런 거 있어요. 50, 100이라고 치면은 막 이렇게 해요. 여기를 찍어요. 헷갈리게? 네, 여기, 이런 데 여기인데? 찍어요. 막 하다가 이렇게 딱 찍어요. 그러면 뭐야? 속으로는 이게 뭐, 그러니까 아니, 뭐예요? 이렇게 말을 못 하니까, 그때 당시 신이니까. 그러면 애들이 거기서 많이 절어요. 그러니까 공 막 닭발대고, 그때서부터. 그러다 입수 오고? 그러다 입수 오는 사람 진짜 많아. 네, 왜냐면은 그 옛날 때는 캐치볼 할 때도 선배님이랑 캐치볼 이 안에 못 던지면은 안 잡아요. 그냥 흘러가게 둬버리고? 네. 그러면 던지고 뛰고. 왜 선배들 이렇게 허리 안 숙이려고 밑에서 던지잖아? 딱 안 잡아. 그럼 공 빠져. 그럼 이제 다음 던질 때 김경문 감독의 전폭적인 믿음 속에서 두산 생활 시작했는데 적응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10년에 3승 6패 4.75의 평균 자책점, 11년에 3승 5패 평균 자책점 4.82. 선발로 나서고도 조기 강판되는 경우가 좀 많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부담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그러니까 저를 봤던 기대치랑 두산에서 저를 보는 기대치는 확연하게 다르니까. 왜냐면은 현대 때나 히로즈 때는 나란 가치는 그때만큼 이만큼은 아니었지만 성장해 가는 모습이었고 이때는 완성돼서 이만큼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그 기대치를 아예 충족을 못했고 그때 그런 것도 있었죠. 부상이 조금 있었는데 그거를 좀 부상이. 참고 더 왜냐면 두산한테 뭔가를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 생각으로는 조금 그게 겹치다 보니까 더 역효과난 것 같아요. 근데 가을 현승은 두산 이적하자마자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포스트 시즌에 7경기 나섰는데 9와 3분의 1이닝 1자책,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이 0.96이었어요. 가을이 되면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건 아니었는데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이제 원삼이가 거의 막판에 올라왔을 거예요, 저랑 같이. 근데 솔직히 아무리 친구지만 승부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이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가 좋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말씀해 주셨던 경기가 있습니다. 진짜로 2010년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이현승 선수랑 장원삼 선수의 맞대결이 펼쳐지는데 두산과 삼성이 2승 2패를 기록 중이어서 5차전에 4화를 걸었는데 6회 초에 장원삼 선수가 삼성에서 올라왔고 두산에서는 6회 말에 이현승 선수가 나왔는데 이때 결과 기억하세요? 저희가 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맞죠. 장원삼 선수가 6회 초에 올라와서 6이닝 1피안타 3K 무실점, 이날 MVP가 됐고 이현승 선수도 3과 3분의 2이닝 동안 1피안타, 와, 삼진 7개요. 부끄럽습니다. 야, 삼진 7개 무실점, 두 분 다 잘 던졌어요. 근데 삼성의 박성민 선수가 임태현 선수 상대로 해서 끝내기 치면서 삼성의 승리로 끝이 났던 이 경기였습니다. 와. 그런 거 있어요. 또 몸 풀면 느낌이 있잖아요. 또. 있지. 오늘 되는 날이구나 또. 근데 장원삼 선수의 투구는 이때 또 어떻게 봤었어요? 그냥 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랑 좀 다른 게 있다면 저는 그날 컨디션 따라 틀려요. 공 자체가. 근데 원삼이는 꾸준히 이렇게 이런 게 있었어요. 원삼이 진짜 꾸준했어요. 기복 없이. 네. 그 장원삼 선수는 옛날에도 지금 성격이랑 똑같았나요? 원삼이는 엄청 순했어요. 지금이랑 완전 달랐어요. 지금도 엄청 순하지 않아요? 지금은 막 사투리도 막 쓰고 막 그러잖아요. 원래 옛날 때는요 서울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러면 동대문에서 옛날 대학교 때 보면 만나잖아요. 다 거기서 숙소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수줍어해요, 얘가. 저랑 말할 때도. 근데 얘가 프로를 가더니 그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삼성 갔다 오고 나서부터 얘가 이상해졌어요. 아, 삼적화가 진짜 됐어요. 삼적화가 돼버렸어. 그냥 막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자신감이 사투리가 뭐 그게 거기서부터 확 변하더라고요. 다음 이야기는 이제 10억이자 30억 군인에 탄생 이야기입니다. 야, 10억 30억 군인이면 거의 인간 병기 수준 아니에요? 결국 2011 시즌 종료 후에 상무에 입대하게 됩니다. 상무 합격 소식과 함께 10억 군인이라는 별명이 만들어졌는데 이 별명 알고 계셨었나요? 아 그럼요. 맨날 듣는 얘기였는데 댓글에요. 한 반이 그 얘기였어요. 10억 군인?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0억 군인이야. 그래서 한 번 더 욕 먹었죠. 욕을 한 번 더 먹었죠. 와 30억. 아니 근데 제가 만약에 이현승 선수였으면 내 가치가 이 정도였어? 이러면서 오히려 좀 뿌듯할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의미 없는 게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뭐 가치 이런 게 없었어요. 괜히 그런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괜히 또 이슈화돼서 괜히 욕만 더 먹고. 근데 상무 시절에 토미존 수술을 하셨네요? 네. 와, 아까 말씀하셨던 부상을 안고 뛰었다라는 게 이 팔꿈치 쪽이었군요. 네. 원래부터 있었어요. 현대 때부터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때 당시도 이제 수술을 그러니까 안 하고 재활을 해도 된다라는 판단에서 주사를 맞고 그때 당시는 이제 했는데 괜찮아요, 진짜. 그 아프지도 않고 스피드 나고. 근데 이제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6개월. 네. 그게 점점 이제 짧아지는 거죠. 주사를 맞아야 되는 기간이. 네, 기간이 이제 짧아지면서 이제 더 악화됐죠. 그러면서 이제 넘어갔을 때는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죠. 뭐 그때 팔꿈치도 안 좋았지만 어깨도 안 좋았고. 내측인데? 네, 좀 여기 뼈 조각 같이. 오 2개. 그렇게 상무에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이 두산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먼저 송일수 감독으로 감독이 바뀌었고 또 하나가 유희관이라고 하는 선발 투수가 등장한 겁니다. 이때 그 유희관 선수는 사실 이때부터도 화제였었잖아요. 화제요? 그러니까 느린 공으로 저렇게 상대를 하고 이랬으니까. 그냥 운이 좋았죠. 뭐. 원래 운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대치자로 나갔다가 자리 잡는 맞죠. 그게 또 실력이고. 그러면서 선발에 대한 부담은 덜 수 있게 됐고 이러한 변화들을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었나요? 그때 제가 제대하고 왔을 때는요 거의 다 리셋이었어요. 자리가 팀이 제 자리가 아예 안 보였어요. 1군에 있을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되게 왔어요. 그래서 캠프는 갈 수 있을까? 이런 되게 마음이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수술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제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거의 상위 탑에 이제 두산이라는 팀은 올라와 있었고 이제 내 머릿속에도 없던 막 경훈이가 막 10승씩 막 해놓고 막 그 당시에 막 3,000부 무리하고 막 선글라스 끼고 있고 막 맞네. 네, 막 시간이도 막 어깨 이만큼 올라가 있고 막 걔는 좀 어깨 좀 내려야 되나? 너무 막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소위 말하는 밥들이 이제는 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되게 위축됐어요. 사실은 그때 내 자리도 없고 진짜 완전 밑바닥부터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했었죠. 그 사이에 상무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돌아오고 그럴 즈음에 친구 장원삼이 FA로 4년 60억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식 들었을 때 솔직히 어떠셨나요? 뭐 되게 부럽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FA라는 거는 저 머릿속에는 없었는데 원삼이가 그걸 터트리는 거 보고 뭔가 나도 읽어내고 싶다는 생각 있잖아요. 쟤도 했는데? 쟤도 했는데? 그러니까 쟤만큼은 못 받아라도 FA라는 걸 해보자.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3년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이제 고생을 많이 했을까. 제가 아기도 난 상태여서 군대도 가고 자리도 못 잡고 이런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마음을 딱 고쳐먹고 네, 했죠. 잠깐 이 시점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코너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2014년 10월 16일 두산과 SK의 경기가 펼쳐졌는데 선발 이현승 선수가 5이닝 1실점 투구수 79개밖에 안 됐어요. 호투하고 있었고 4점차 리드를 만든 뒤에 내려갔습니다. 1272일 만에 선발승이 기대됐던 상황인데 이때 영상이 있대요. 이게 뭔지? 기억나요 이때. 오늘도 또 한 번의 똑같은 위기에 놓여져 있는 가운데 원앤투에서 약간 먹힌 타구 변살 코스 1루 그리고 1루까지
선수를 내일 다시 채울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산이 못했기 때문에 SK가 이기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는데 네, 두산도 뭐 선수들은 뭐 처음 나온 선수도 있고 네. 주로 뭐 부처스 리그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많은데 네. 열심히 했지만 감독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예. 그 선수들은 했는데 감독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이렇게 한마디로 예. 이 경기 평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때 김인식 감독님이 류현진 리뷰에도 막 나오시고 이러면서 저희랑 관계가 좀 있어갖고 중계하셨었는데, 야, 감독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당시에 송일수 감독이 주전에게 휴식을 준다는 이유로 김현수, 홍성은 교체했고, 이현승 선수에 이어서 당시 성적이 좋지 않았던 임태훈, 정대현, 노경은을 잇따라 마운드에 올리면서 SK 역전하면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로 SK는 4강 진출 기회를 이어가게 됐고, 이 경기를 본 사람들이 LG의 4강행을 막기 위해서 경기를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현승 선수가 봤을 땐 팀 분위기, 이날 경기 진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영상 보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네. 저만 이기고 싶은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그때도 분명히 더 얘기했어요. 어차피 마지막이고. 네. 1271 만에 선발승이고. 그러니까 승을 떠나서요. 그때 개수도 많지 않았고. 맞아요. 더 던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뭐 팔도 고려해야 되니까 맞아라 계속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의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좀 있었죠. LG랑 두산이랑 그 라이벌전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LG가 안 올라갔으면 좋은 바람이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저 혼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경기도. 2015년에 김태형 감독 체제로 변신한 두산이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합니다. 이때 마무리 투수로 변신을 했어요. 마무리 투수로 변신한다라는 건 본인은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그것도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뭔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얘기했던 그 FA라는 게 있었고 그 당시에 제가 FA가 얼마 안 남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캠프 때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난 선발을 고집을 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왜냐면 선발이랑 중간 뭐 이 차이가 솔직히 갭이 너무 컸어요. 포커스는 항상 선발 투수한테만 맞췄고 모든 선수들이 선발만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나는 이게 말할 수 있었던 요점 중에 하나가 가능성을 뭐 이미 저는 그 전년도에 보여줬고 그래서 얘기를 했죠. 코치님한테 도와달라고 선발하고 싶다. 네. 저 FA이기도 했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묵인했던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감독님이랑 다이렉트 들어갔죠. 그래서 확답을 이제 듣고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 코치님들은 저를 좋게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형도 아시지만 캠프를 가면요 ITP, 그 다음에 뭐 피칭, 라이브, 그 다음에 이제 뭐 청백전, 게임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단계별로 가지. 네, 저는 ITP, 그 다음에 피칭 끝. 이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건너뛰었네. 너무 그냥 훅 건너뛰었어요. 그러고 나서 2차 캠프 가자마자 세이브랑 시합을 던졌거든요. 근데 거기가 거리가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냥 연습 경기니까 고참들은 잘 이런 걸 시합을 안 빼줘요. 거리가 머니까. 근데 그때도 저는 껴있고 그때가 아마 진야곱인가? 이 친구가 선발 던지고 제가 두 번째 대기조였어요. 선발도 아니었고 그때 당시도. 근데 더 웃겼던 거는 1회인가 걔가 던지다 뭐 손톱인가 뭐 이게 뭐 물집인가 터져가지고 제가 2회부터 던진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되게 급하게 만들어서 갔죠. 그때는 두산 어디로 갔지? 스쿠민가 미야자키인가? 미야자키 어디로? 아니요 그때 애리조나. 애리조나. 네, 애리조나. 애들은 이미 감정 잡고 막 올라고 막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막. 근데 저는요 이미 화가 나인 상태였어요. 왜요? 저 왜 가을만 되면 몸이 안 아플까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대요. 팀 내에서 제일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예요? 유희관이겠죠.